근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 자기가 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살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되고 싶었던 게 제가 예전부터 왠지 모르게 그분을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약간 가난하긴 했는데 다른 분보다는 뭔가 좀 그래도 꽤 잘 사시는 것 같고 마음도 정말 좋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책 읽고 이분을 존경하게 됐는데 그래서 빌 게이츠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는 저는요, 여기에서, 저는 워렌 버핏이 한번 되어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워렌 버핏에 대해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좀 되게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데, 예전부터 궁금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 어떤 분이 저는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 철광한 앤드류 카네기 위인전을 읽으면서 카네기가 정말 멋졌다. 성공 스토리도 멋있고 또 나중에 그 카네기가 거의 재산을 많은 을 기부해가지고 뭐 카네기 지금 미국에 있는 카네기 홀이라던가 각종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구글을 만든 세리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그러나 구글의 어떤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이 멋져가지고 그 사람들도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굳이 선택할 수 있다라면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부자들의 성공 습관이 20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공 습관이 뭔지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부자들은 꿈을 이루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목표가 있어야지 무슨 뭘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표가 꿈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공부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는데 목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부자는 돈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돈을 보면 약간 뭐랄까 쓰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부자가 돼야 된다면 일단 돈을 먼저 소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다음 민성이는 네, 저도 그 두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여섯 번째, 부자들 곁에는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이게 아무리 자신이 머리가 좋더라도 약간 혼자서 부자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 같은 문제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약간 보통 부자들이 다 하면은 약간 회사를 차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벌고. 그러려면 나 혼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두 번째는 아홉 번째, 부자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 일한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자신이 이 일을 재밌어 하지 않으면 결국엔 스트레스가 되게 쌓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 저는 8번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인데 뭐 패기라고 해야 되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하지 않고 뭔가를 그 해보려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도전하거나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리더십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끄는 통솔하는 어떤 그러한 역량들도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역시 안 나와 있지만 부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운이 맞아야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그런 시기나 뭐 이렇게 딱 때가 맞아야 그것들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빌 게이츠만큼의 어떤 컴퓨터 실력이나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빌 게이츠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이나 뭐 이런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선.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이쪽에 발명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발명품 같은 걸 하나 얘기하고 약간 그 왜 그런지가 궁금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밴드 반창고 있잖아요.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약간 좀 뛰다가 무릎 까지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때 이게 밴드 반창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도 쉽게 이게 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발명품인 것 같아요. 지유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존 로지 베어드가 발명한 텔레비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텔레비전이 지금 솔직히 제가 집에 있는 가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주는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을 발명한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요? 저도 생활 속에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면도기를 만든 킹캠프 질레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뭘 만드는 거나 손으로 뭘 조작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만약에 안전면도기가 없었으면 면도하다가 여기 맨날 베고 막 그랬을 텐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면도하시다가 이렇게 막 피 나고 막 이런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그리고 뭐그 아들에게 그 면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빠의 중요한 임무인 것처럼 했는데 저는 특별히 뭐 배운 적도 없고 제가 뭐 기술도 뛰어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나 생각해 봤더니 안전면도기 덕분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일상의 편리를 갖다 줬다는 점에서 고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구글이랑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만약에 구글 말고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 약간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잘 생각나진 않는데 그냥 평범하게 인터넷이라고만 지었을 것 같아요. 지유는요? 저는 지유 리즈 인터넷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이름을 넣어서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뭐 사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모두 또는 다 아니면 뭐 all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구나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다. 모두 다뭐 어떤 거든 다 이용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뭐 그런 뜻으로 뭐 모두나 아니면 뭐 영어로 한다면 ALN, all이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뭐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름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휴그 부어가 종이컵을 발명했잖아요. 이게 종이컵이 굉장히 편리한 대신에 환경 쓰레기 주범 중 하나인데 만약에 자신은 이게 환경 쓰레기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 이게 궁금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반반이긴 한데 그냥 되게 좋은 발명품인 것 같아요. 바쁜 사람 같은 사람은 약간 머그컵 같은 거를 못 챙기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170쪽에 인간을 바이러스로부터 구하는 길은 오직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뿐이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 말에 조금 반대하고 싶은 게 인간이 바이러스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봐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위인으로 나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저는 별로 좋은 발명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선생님은요? 저도 좀 이렇게 당혹스러웠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종이컵, 일회용컵 사용 못하게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결국은 종이컵 사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그만큼 충분히 심고 또 그거를 활용하고 또 그 다시 그 재생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만 일어나면 그 인간도 이용할 수 있고 환경에도 좀 이렇게 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환경이 순환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책 제목이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라는 책 제목인데, 일단은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책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부터. 저는 이게 엄마가 선생님이 이렇게 주신 그 책 리스트를 전부 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책이 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가 되고 싶니라고 할 때 약간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해 가지고 하기 전이지만 계속 이걸 읽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많이 읽어 봤습니다. 민성이. 저는 안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약간 확실히 되고는 싶은데 음,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부자라는 게 되게 약간 돈도 많지만 그만큼 자기가 번 만큼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저는 왠지 부자가 되면은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소비 같은 걸 너무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뜻이야? 부자가 되면 과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과소비가 문제야? 그 과소비가 되어서 부자에서 그 망할까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과소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성이는? 제가 과소비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소비라는 게 왜 문제인데? 약간 제가 벼룩시장 같은 게 열리면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응,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거든요. 결국에 어디에 써먹기는 하는데 응. 그래갖고 약간 좀 불안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 불안한 이유가 뭐냐고. 아니, 네가 부자인데 과소비 하더라도 부자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소비라는 네. 말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봐 문제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과소비를 걱정을 하거든. 그래서 걱정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어서 온 없이 소비해도 부자들은 괜찮으니까 가서 벼룩시장에 있는 물건 다 마음대로 사도 응? 상관없어. 백화점 가서 물건 마음대로 사도 일반 사람들은 벌어들인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사면 큰일 나지만 빚을 져야 되지만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백화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사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왜 문제가 아, 있어, 민상아? 응.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럼 민성이는 부자가 꼭 돼야 되겠네. 근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일단은.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왜 민성이한테 그렇게 물어봤냐면, 이른바 그 녹색주의자들, 생태주의자들, 환경주의자들, 생태나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과소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구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종이컵 얘기도 했었지만 종이컵 자체도 쓰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종이컵을 만들려면 뭐 한다는 거야? 나무를 베어내야 되잖아. 나무를 베어내어서 환경이 뭐한다? 안 좋아진다. 그러니 종이컵 자체를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 근데 아까 스님이 말했던 거는 뭐냐면 종이컵 쓰자는 거야. 그 종이컵 쓰는데 그러려면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 대신 그만큼 나무를 더 뭐 하자는 거야? 더 많이 심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그 나무를 베고 쓰고 또 심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순환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또 세 번째 사람은 아니 나 나무 심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다 쓰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입장이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악어 가죽으로 된 명품 백을 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면 돈 있으면 사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악어 가죽 명품백을 사려면 그만큼 악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죽여야 되잖아. 잡아야 되잖아. 그 악어 가죽 명품백은 내가 돈 있어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악어를 식용으로 키워 악어 농장에서 악어를 키우거든? 우리가 치킨 닭 잡아먹는 거나 악어 잡아서 뭐 하는 거나 가방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야.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라. 뭐가 부자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해? 이거는 민서부터 얘기해 볼까? 약간 부자라는 게 약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약간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벌고 또 약간 되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주기적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많이 버는 그런 사람? 이렇게. 자, 네가 지금 그 많이 버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이 버는 정도가 얼만큼이야? 네가 지금 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를 벌면 많이 버는 거고 어느 정도를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생각하는 그 단위에서 뭐 월급으로 기준한다던가 아니면 뭐 꼭 돈이 아니라도 뭐 다른 거라면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문제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럼 누가 부자야? 네가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스케치해보라. 너희 집은 부자야? 민성아? 너희 집은 부자야? 네가 보기에? 네가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솔직히 뭘 이렇게 잘은 어려워해? 모르겠어요. 아니. 자, 지우는? 지우가 생각하는 부자란? 저는 일단 부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연예인이요. 연예인은 뭔가 일단 월급을 저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얼마? 200만 원? 월급을? 200만 원. 네. 지우야, 어떤 사람 월급 200만 원 이상 받으면 너희 엄마 아빠도 다 부자야. 월급 월급 200만 원 이상 받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90% 이상이 부자야. 그럼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500만 원 이상 받아도 우리나라 국민의 그 엑스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부자야. 그래요? 그럼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자, 부자라고 생각하고 돈 있어도 뭔가 미련이 남지 않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써도 미래에 남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돈 있으면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써도 어차피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음, 그러니까 저 돈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고 고민을 안 하는 사람. 음, 그래. 자, 부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자를 삼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돈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뭐 다른 것에다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날 무렵만 해도 이른바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그래서 10억.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는 엑스포 아파트가 쌤 뭐 정확히 모르지만 옛날에 한 2, 3억 정도 됐었어. 그 아파트 값이. 그럼 여러분들 엑스포 아파트가 한 5채 정도 있는 사람, 4, 5채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정도면 그럼 그 정도가 이제 부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부자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보통을 해. 그럼 30억에서 50억이면 여러분들 지금 뭐 쌤도 정확히 몰라. 여러분들 아파트가 요즘에는 그 아파트 값이 많이 뭐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뭐 한 5, 6억, 뭐 7, 8억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그거에 한 6배, 7배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사실 부자가 사람마다 뭐하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아까 초등학생 지우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 우와, 진짜 많다. 라고 200만 원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왜냐면 지우가 한 달에 용돈 얼마 받아? 대답 안 말 받아요. 아예 용돈 안 받아? 그럼 돈 어떻게 써? 돈이요? 할머니가 그냥 줘요. 엄마 몰래. 어, 특별히 용돈이 아니라 주면 이제 그거 갖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용돈 얼마 정도 주는데? 한 번 주시면 보통 5만 원? 제 생일이랑 추석이랑 좀 겹쳐서 음. 10만 원을 넘게 주셔요. 그럼 그 10만 원 갖고 1년을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지 입장에서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면.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갖고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집, 집이 있으면 집에 그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엑스포 아파트 정도에 살려면 만약에 월세를 내고 산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집 사는 대가로만 내도 만약에 전세,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건 큰 돈, 목돈 몇 억을 갖다 맡기는 거고 그래 나중에 되찾는 거고 월세라는 건 매달 얼마씩 돈을 내는 지불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씩을 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서 기름값하고 유지하는데 보험료 뭐 이런 거 내는데 최소한 한 3, 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게 유지가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비 있잖아, 식비. 밥 먹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도 몇십만 원 들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아이에 대해서 교육비,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또 뭐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막 100만 원 이상씩 내는 그런 집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벌어가지고는 사실은 생활하기가 뭐야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봉 1억, 아까 지우가 말한 대로 월급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이른바 고액 연봉제라고 고액 연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 벌면 물론 지금도 잘 버는 거야. 연봉 월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월급을 벌면 그것도 잘 버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월급 1,000만 원을 받고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드물어.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큰 부자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회사 사장님이면 되게 부자거든. 근데 회사 사장님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해. 자기네 회사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한 직원 50명이다 뭐 이렇게 돼도 우리 선생님 생각에는 되게 큰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직원 50명 있는 회사에서는 소기업. 뭐라고? 민성이 뭐? 소기업.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 몇백 명 있는 회사가 큰 기업이라 생각이 들어. 그럼 그 직원 몇백 명 있는 기업을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 중견기업에서는 뭐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인 그런 기업, 대기업에 비하면 자기들은 아주 구멍가게라고 얘기를 해. 우리나라에서 그럼 뭐 삼성, 현대 막 이런 큰 기업도 있잖아.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누구 보면 글로벌 기업들, 여기 나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아주 뭐라고 자기들은 또 아주 작다고 생각해. 즉 이 부자라는 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부자는 빌 게이츠나 이런 몇 사람밖에 없어. 그렇잖아. 나머지는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우가 사는 정도면 예를 들면 뭐 가난한 나라에서 보면 지우가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거야. 선생님이 지우만 했을 때 지금 지훈의 집에 산다면 지훈의 집 진짜 부자라고 했을 거야. 민선이 집 진짜 부자라고 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부자의 기준은 뭐 하다는 거야? 상대적인 거고 다르다라는 거지. 합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가 부자라고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쓸 돈 뭘 사고 싶은데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부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 부자가 되려면 요즘엔 요트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아니면 뭐 개인 전용 비행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연봉 1억 갖고는 턱도 없고 연봉 뭐 한 5억, 10억 정도는 돼야 그래야 요트도 있고 뭐 전용 비행기 갖고 있으려면 그거 갖고도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아까 지우가 연예인들이 부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한 연예인들만 유명. 아주 잘 소수만 나가는. 연예인만 연예인 100명 중에 지우가 말한 부자들 연예인은 1%도 안 돼. 나머지 이른바 연예인이라고 그러는데 연예인들 중에 한 60%, 70%는 지훈의 집보다 못 살아. 지훈의 집 사는 것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 왜냐면 그 사람들 이렇게 TV 방송 한번 출연하는데 기껏 몇만 원, 이렇게 몇십만 원 받거든? 근데 그게 매번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면에 유재석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한 회당 출연하는데 몇 천만 원씩 받아. 그러니까 런닝맨 이렇게 2주 나오잖아? 그러면 그 2주 나오면 뭐 4, 5천만 원 받는 거야. 보통 그 회사원들 1년어치 월급을 받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라디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나오면 뭐 한 계산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그렇게 일주일에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고. 그럼 그 연예인들 대다수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그냥 다다익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 그럼 나는 계속 더 큰 부자,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난 달려갈 건가? 그것도 하나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정해놓는 거야. 난 이 정도 소비하기를 원한다. 난 이 정도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뭐 나는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뭐 한 30평 정도, 30 몇 평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거를 나는 만족한다. 아니면 나는 뭐 주택을 난 뭐 살고 싶다. 나는 뭐 차는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난 타고 싶다. 난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거는 난 없어도 된다. 난 명품 가방 어느 정도 난 입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런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로우면 나는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해외여행을 나는 뭐 이렇게 아주 럭셔리하게 나는 그 뭐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는 뭐 1등석을 타고 나는 그렇게 아니면 전용 비행기로 최고가로 가고 싶다. 그것도 난 뭐 1년에 뭐 난 내가 가고 싶다. 아무 때나 가고 싶다. 라던가 아니면 나는 그냥 값싼 여행 상품이라도 난 1년에 한 번 정도 난 여행 가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난 부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뭐가 부자냐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새로운 부자란 부분들에서 이른바 돈 부자 말고 시간 부자 시간 부자라는 말 들어봤어? 시간 부자 네. 시간 부자가 뭐야? 시간 약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 그게 시간 부자다. 지우가 생각하는 시간 부자는 시간이 많은 사람. 지우가 지금 시간 부자라는 거야. 지우가 지금 방학이 돼갖고 심심하다는 거야. 나 시간 부자예요. 그래서 시간 부자들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일 있다 보면 나 시간은 많아. 내가 돈으로는 너를 못 도와주지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너 직접 가서 내가 너를 뭐 해줄게? 도와줄게.
나 시간 많아. 그 시간 부자야. 근데 이제 돈 부자들은 대부분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로 때워?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냥 못 가니까 미안해. 뭐 어디 결혼식장이다. 장례식장이다. 내가 못 가니까 미안해. 대신 내가 축의금 많이 낼게. 조의금 많이 낼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 해서 하루 반나절 걸리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몇십만 원 낸다는 거지. 근데 나는 돈은 없어. 시간은 많아. 그럼 나는 거기 가는 거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나는 시간 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경험 부자예요. 나는 뭐 추억 부자예요. 이런 식으로 꼭 부자가 돈만 있어야 되는 건가? 다른 면에서 더 이렇게 많은 그 여유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어떤 그런 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사람이 더 부자인 건가? 아니면 비싼 물건을 선물해주고 대신 바빠서 못 오는 부모가 더 좋은 부자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지우나 민석이가 생각을 해봐야 돼. 도대체 부자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부자의 유형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책에 나오는 보면은 부자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부자가 된 것 같아? 몇 가지 유형을 한번 구분해 보자. 제일 많이 부자가 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이 책에서 보면. 그 회사 사장? 회장? 약간 약간 경영인이나 기업가 같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회사 사장이나 이게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왜 회사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자,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다시 이제 그 두 가지야. 하나가 이른바 그 임금 노동자,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가 자영업자, 자기가 직접 자기 회사, 자기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사업가가 있어.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거 분려볼 수 있는데 임금 노동자는 말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야? 월급 받는 사람이야. 월급 받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뭐 하는 거야? 받는 거야. 그 경우에 자기 몸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시간도 자기 시간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 한계가. 하지만 그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 해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른바 유재석 같은 사람, 손흥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어들여. 왜? 왜 유재석이나 손흥민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응? 쌤 목소리 안 들리니? 유명해서 아니에요? 유명해. 유명하고. 희귀성.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서 약간 민성이. 이 사람들이 되게 그 분야에서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재능 같은 게 있으니까 이기기 위해서라도 얘를 영입을 할 테니까 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수백 명보다 축구를 잘하냐고. 수백 명을 합한 것보다. 근데 손흥민은 다른 사람 수백 명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혼자서.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주의 경제 구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른바 몰아주기. 스타에게 몰아주기 경쟁. 몰아주기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최고로 우뚝 서면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희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넘버 원이 되면 탑에 들면 그럼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다시 두 개로 나뉘어. 만약에 지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른바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그 스포츠가 많이 있잖아. 만약에 지우가 그 배드민턴을 잘해. 배드민턴의 탑이야. 그러면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죠. 그러니까는 그게 또 인기 종목이야 돼. 인기 종목. 인기 종목인데다가 거기서 탑이어야 돼. 그래야 큰 돈을 벌지. 다른 비인기 종목에서 탑이어도 그렇게 큰 돈 못 벌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쨌든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아까 뭐 유재석 이런 사람들 사실 자영업자랑 비슷한데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민성이가 식당을 해. 근데 그 식당이 잘 돼. 하지만 그 민성이가 직접 주방 요리하고 서빙하고 하는데 그 민성이 혼자서는 뭐 하다는 거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많을까?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하면 민성이 혼자서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민성이가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민성이는 어떻게 될까? 민성이가 음식점 사장님인데 민성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알바 고용. 알바를 고용해서 그 식당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야. 식당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왜 백종원 씨, 그러니까 뭐 백종원이 그 음식점,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아? 뭐 백다방도 있고 무슨 뭐 새마을식당도 있고 이런 게 다 백종원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음식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서 민성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잘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노하우를 알려줘 사람들한테. 그리고 민성이 그 식당을 이렇게 내는 거야 전국 각지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민성이는 돈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민성이는 여기서 혼자지만 전국의 수많은 다른 민성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민성이가 계속 받는 거지. 그럼 민성이는 더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지. 지금 쌤 말 잘 이해가 안 가? 아니요. 그러니까 민성이가 맛있는 족발을 만들었어. 민성이 혼자서 전민동에다 족발집을 차려갖고 족발 가게를 하면 알바생을 쓰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매출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민성이가 그 족발 그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지우가 저기 노은동에다 족발집을 열어. 민성 족발집을. 그런데 지우가 그럼 거기서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거기에서 민성이는 그럼 너 100만 원 번 거에 10만 원은 나한테 줘라.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지우가 막 더 잘해서 500만 원 벌었다. 그럼 민성이는 50만 원이 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한 군데가 아니라 막 전국 각지에 그런 게 막 100개가 생기고 200개가 생기고 뭐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민성이가 벌어들인 돈도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업가가 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아까는 민성이가 족발을 잘 삶고 족발을 잘 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됐었어.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체인점, 프랜차이즈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오히려 이제 다른 그 프랜차이즈 관리를 어떻게 될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는 거야? 방향이 바뀌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요리사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업가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인드를 또 자기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들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거기 보면 그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거기 뭐 관리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거기 뭐 운송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뭐 위생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런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또 이게 뭐야 뽑고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야. 앞으로 뭐가 더 잘 팔릴 것 같다.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 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지우나 민성이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지. 난 그런 거를 좋아하나. 그리고 그런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있나. 그리고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나. 근데 또 반대로는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해가는 과정에서 그 실력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늘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배워서 그런 실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자기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난 누구 사람들 상대하는 거 난 싫어. 난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결정 내리면 난 마음이 벌벌 떨려갖고 난 결정 못 내리겠어. 난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게 난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들을 보라는 거지. 지훈은 어떨 것 같아? 사업하면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 드는 느낌이? 아니면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 민성이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돈 버는 맛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돈 벌다 보면은 이게 언제 망할까 같은 것까지 주식 투자처럼 약간 망하든가 잘 되든가 아니면 중간이든가 셋 중에 하나인데 거의 1번이나 2번이라 갖고 중간이 아니라 약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이겨내는 거.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 패기,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배짱.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우보다는 민성이가 사업에는 한 발짝 가까운 사람이지 그나마. 또 그 다음 또는 또 있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지우가 이렇게 근데 이제 지우 같은 경우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너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있을지 모르지. 그렇게 끄집어내지 못하고 다른 거 지금은 두려운 마음에 억눌려 가지고 너의 또 다른 끼가 이렇게 발산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데 아니면 너가 갖고 있는 거에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네가 잘 조인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우는 아까 목표가 생겼다는데 그럼 목표는 뭐야 지우는? 예정인데 저는 뭐였지 예정고라 가지고 처음으로 완벽하게 1년 이상 아니 한 달 이상 유지된 꿈이 있어요. 뭔데? 그게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라 가지고 갑자기 영어 공부를 잘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와서 뭔가 좀 공무원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공무원이 제 꿈의 최다 기록이에요. 참고로 제일 공무원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공무원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떨 것 같아? 공무원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냥 찍어. 약간 직업 보상은 되는 거긴 한데 그거 이상아 뭐라고? 아마 그거 직업 보상은 잘 줄 텐데 음. 아니었나? 반대였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데 부자가 됐다. 그거 수상한 거야. 그 뇌물 받거나 부정부패하거나 이랬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리 같은 거 없나? 공무원은 그냥 정해진 월급 따박따박 받고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민성이 아까 말했듯이
정년이 보장되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 공무원의 가장 좋은 점이야. 그래서 이른바 가늘고 길게. 이게 공무원이야. 물론 이제 요즘에 공무원들도 굵고 길게. 인센티브, 능력에 따라서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 그래서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똑같이 공부를 한 거야. 사법고시 옛날에는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야. 아니면 요즘에는 로스쿨 똑같이 졸업을 한 거야. 심지어는 판사나 검사들이 일반적인 변호사들보다 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가 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판사나 검사보다 변호사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 왜 그런지 알아? 네, 감이 왜? 오는데. 응? 아니, 자세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음, 보통 그 평범한 그 재판 같은 거는 음, 웬만한 일에는 검사 거의 안 나올걸요? 아마? 그 자, 약간, 얘기. 그, 약간 층간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소 같은 걸 한 거면 아마 양쪽에 변호사 나와갖고 하는 걸걸요? 그거? 자, 그 이유는 판사와 검사는 월급장이야.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금을 그냥 받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야. 판사나 검사가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정해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거야. 반면 변호사는 자신이 뭐 한 만큼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자기가 그 실력이 뛰어나면 더 큰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성공보수 일표를 받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지우 그다음에 꿈 바뀐 건 또 뭐야? 요즘 꿈 바뀐 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었지? 쌤 들었는데 까먹었네. 뭐요? 요즘에 관심 있는 거 뭐라고 그랬지? 제가 그런 걸 말했었어요?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요즘에 관심 있는 거 뭐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음, 그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공무원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간부가 월급 받을 가능,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이른바 임원, 높은 자리 그 이사 뭐 이런 그 임원에 이르면 정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 왜냐면 일단 대기업 직원들은 연봉이 선생님 나이 때 되면 다 1억이 다 넘어. 2억도 넘는 사람도 있어. 연봉이. 그러니까 월급으로 치면 1, 2천만 원이 넘게 받고 젊은 사람들도 아까 월급 200만 원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월급이 한 3, 400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뭐 15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대기업은 시작 자체가 300만 원, 400만 원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월급이 뭐 1,000만 원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거의 막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대기업에 다니는데 또 높은 자리 임원에 오르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게 되면 훨씬 더 돈을 부자가 될 가능성은 더 크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근데 말해. 저는 높은 자리는 싫어요. 그러니까 뭐 사장 같은 뭐 그런 좀 높은 자리는 싫고 음. 그냥 거기 있는 그냥 높은 자리는 싫어요. 그렇지.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높은 자리는 싫다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사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정년이 빨라. 너가 승진을 안 하고 싶어도 승진을 못 하잖아? 그러면 그 회사를 그만둬야 돼. 나 그냥 높은 자리 안 가고 난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안 돼. 이른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야.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직급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그걸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은 사람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우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을 월급 조금 주고 돈을 젊은 사람들을 쓰는 게 더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우가 초반기에는 연봉 4천이었어. 근데 뭐 이렇게 한 15년 차 되면 연봉이 1억이야. 그럼 지우가 1억어치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4천만 원짜리 2명 쓰는 게 지우 1명 쓰는 것보다 뭐하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그 지우처럼 나중에 연봉을 많이 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나가세요 이러는 거지. 안 그러면 거기 나가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계속 이게 뭐야? 살아남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지. 뭐라고? 민성이가 방금 무슨 말 했는데. 인생이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아, 그런 점에서 아니, 어쨌든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 아니에요. 직원들을 해도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엔 부자라고 그러는데 대기업 직원들한테 당신이 부자십니까? 라고 말하면 부자라고 생각 안 해. 대기업 직원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 워낙 아파트 값이 막 비싸고 막 이래 버리니까 아파트 강남 같은 강남? 말해. 아니,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강남이라는 말을. 서울 강남 맞아.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의 엑스포 아파트에 사는 거에 집값이 10배 정도가 비싸. 서울 강남. 이란 이유로. 규모는 똑같은데. 거기는 논외로 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강남은 진짜.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안 보면 되고. 강남에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근데 뭐 집만 있다고 그게 부자인가? 그럼 거기에 또 돈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정도의 부자가 되기는 사실은 뭐예요?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이제 더 큰 부자들은 저택, 개 단독주택에 뭐 사는데 그 단독주택 자체만 해도 이렇게 몇백억 하는 그런 데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또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조그마한 30평짜리 아파트 갖고 사는데 그게 뭐 부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처음에 했던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쌤 생각에 지우가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공무원 하겠다. 대기업에서 승진 안 하고 나는 좀 이렇게 그냥 직원으로 살면서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사실은 좀 뭐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우가 이제 그 부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네가 지우가 부자에 대한 기준을 높일 거면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향을 찾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지. 쌤이 너무 그 동심을 파괴하고 있어?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막 너무 이렇게 겁을 주고 있어? 민성이는 어때? 조금. 글쎄요. 민성이는 지금 현재는 뭐야? 현재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야, 민성이는? 저는 요즘은 딱히 크게 없는데 관심 있는. 그럼 이전에 관심 있었던 건 뭐야? 예전에도 딱 관심 있는 게 딱히 존재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코로나 언제 끝나나 세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장래 뭐 돈 버는 일과 관련해서 관심 있었던 게 뭐냐고. 예전에요? 워낙 많았는데 그때 예전에는 요리사? 요리사, 그치? 요리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요리사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월급장이로 사는 거지. 그 사실 그렇게 큰 돈 못 벌어. 물론 너가 유명한 뛰어난 그 요리사여가지고 뭐 스카우트 호텔 좋은 호텔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인류 뭐 최고 뭐 이렇게 셰프가 된다. 그러면 많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식당 가서 하게 되면 아까 대기업 가는 지우 월급보다 더 낮은 월급밖에 못 받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요리사를 하면서 네가 그 너의 식당 그럼 자영업자가 되는 거지. 너의 식당을 하게 되면 너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했듯이 네가 요리사가 되어서 네가 그 식당을 이제 어떤 이렇게 좋은 요리를 개발해서 그 요리를 갖고 이제 이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가 사업가로 바뀌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요리사지만 백종원 씨는 아주 큰 부자거든. 그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가? 아니면 요리하는 게 내가 즐거워서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만 갖고도 나는 행복하게 산다라면 그게 부자라고 생각할 건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민성이가 또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지. 아니면 이 책에서는 선생님 보기에 제일 많은, 이 책에 소개된 제일 많은 부자는 그 발명가야, 발명가. 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발명해서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 그 수수료를 받는 거야. 그 민성이가 요리를 하면서 요리에 대한 특허를 내든지 아니면 요리 기술과 관련되어서 뭐 이렇게 무슨 도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특허를 내서 모든 요리, 세상의 모든 요리사들이 다 그걸 쓴다라면 아니면 요리할 때 그 꼭 필요한 뭔가를 개발해 낸다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민성이가 오히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지. 요리를 통해서보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된다라면. 그래서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건가? 그리고 부자가 되면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막연히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난 부자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과소비할 거야. 근데 민석이가 생각하는 과소비라는 게 도대체 뭘 얼마만큼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행히 부자가 별로 부럽지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 쌤은 명품 가방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부러운 적이 없어. 또는 명품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 또는 쌤 친구들 중에 보면 이렇게 좋은 차 타는 거를 막 되게 꿈을 여기거든? 그래서 쌤은 비싼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1도 없어. 그리고 쌤은 쌤 생각에 다행이다 나는 내가 만약에 막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싶은데 내가 못 가졌으면 되게 부럽고 막 속상했을 텐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속상하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쌤을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더 좋은 야 너 차 좀 바꿔. 야 너 입고 다니는 게 그게 뭐야? 너 좀 더 멋있게 좀 하고 다녀. 뭐 안경도 좀 더 뭐 바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좋다는 거 아니야. 이건 선생님의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돼서 나중에 또 이렇게 기부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빌 게이츠라든가 앤드류 카네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워런 버핏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 부자가 되어서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지우는? 기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왜냐면 뭐 자기가 돈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뭐 어차피 돈 많으니까 뭐 별거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뭔가 좀 기분도 좋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돈 있어도 딱히 뭐 생활이 형편이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기부를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성이는? 저는 기부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완전 꼭 기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보면 부자들 중에 기부했다는 사람들은 사실 더 적거든. 다른 부자들은 부자 됐다는 얘기만 나오지 기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여기에서 뭐 한 3사람 4사람 정도만 기부했다고 나오거든. 왜 대부분의 부자들은 기부하지 않는 걸까 지우야? 자긴 잘 살고 있으니까. 음. 자긴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못 살든 그런 느낌인가? 네. 자, 선생님 생각에는 2가지라고 생각이 들어. 하나는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야?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 자기 자식들이 자자손손 잘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남에게 준다?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자식한테 온전히 주고 싶은 거지. 2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그거 다 쓰지도 못할 거니까 기부해야 되지 않냐. 사실 우리 사람들이 뭐 살면서 뭐 예를 들면 10억 쓰기도 힘들어 사실은. 그런데 100억이 있으면 뭐 너 어차피 쓸 돈 10억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럼 나머지는 한 50억은 기부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100억이 있으면 150억 갖고 싶고 150억 있으면 200억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 수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야. 자기가 부가 점점 커지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거야. 그 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부가 모아야 되는 거, 줄어드는 거를 참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냥 돈을 더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기부를 또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모아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너도 부자가 되고 싶니?라는 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이 있나, 누가 있나라고 뭐 상식으로 교양으로 많이 아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분야였다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주로 하지 않고 그냥 부자가 뭔지, 자기는 부자를 꿈꾸고 있는지, 현실에서 부자란 어떤 것인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부자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자는 나중에 커서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우 민성이 6학년 때부터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뭐 공부 열심히 이게 아니라 이 책에 보면 누구처럼 그 누구지? 워런 버핏 민성에 관심 있던 워런 버핏처럼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돈 버는 일들을 지금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고 특히 요즘은 더 그런 시대가 됐잖아. 무슨 유튜버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물론 공부하는 걸 제일 추천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직접 경험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결국 처음 했던 그런 이야기들 부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꿈꾸는 부자란 어떤 부자인 건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더 우선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 바람은 지우나 민성이가 꼭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우나 민성이가 부자가 되어서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나 민성이의 덕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선장. 그러게 말이야. 시간도 다 됐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 저 궁금한 건데 여기 참가 그 선생님 막 프로필 바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반 애들 할 때 막 다 바꾸던데. 프로필을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뭐 참가자에 보면 이선배 호스트 네. 거기 점점점 써 있는 거 보여? 지우야? 위에 음, 점점점이라고 돼 있는 거. 네. 점점점 누구면 거기 이름 바꾸기 나와 있지. 네. 그 이름 바꾸기에서 네가 이름 바꾸면 바뀌는 건데.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말하는 거야? 프로필을 말하는 거야? 네.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이름 바꾸기 말하는 거야? 아니면 프로필 바꾸기 말하는 거야? 프로필 바꾸기. 이름 바꾸기는 아니고? 네, 이름 바꾸긴 할 수 있어요. 이름 바꾸기 할 수 있고 그 프로필이 뭐 다르다고?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필은 네가 그건 아마 저길 거야. 이 줌이라는 그 사이트에 네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 프로필을 설정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줌어스라는 그러니까 네가 그 인터넷으로 줌을 검색을 해. 그 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그 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네가 저기를 해야 될 거야. 그런 프로필 설정이나 네 사진 설정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거기. 그래서 그걸로 참여를 그럼. 하면은 그게 가능해. 줌이라는 웹사이트에 네가 가입하면 돼. 됐어? 네. 그래서 한번 봐봐. 줌어스인가 그런 그 줌 검색하면 바로 나와. 그 사이트가. 왜 네. 하기 싫어? 얼굴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민성이 질문 있니? 민성이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말이 없네. 자, 안녕. 그 친구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